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미베인 교수의 2차 보고서는 상당히 단호하고 아주 공세적입니다. 학자들이 대부분 논문에서 사기라는 그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보고서에는 미베인 교수의 확신이 1차 보고서에 비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총선 결과 데이터가 manipulated, 조작되었다, 이런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조작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기를 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참 딱한 일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이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것이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번에 사기를 치는데 주모자급들은 대부분 다 나이들이 제법 되었을 것이고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가 되면은 대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금 시야나 시계가 좀 길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에 이 사건은 단순히 국내 문제만 그치지 않고 분명히 이제 미베인 교수의 그런 연구 논문이나 주장이나 의견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타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정말 한국인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기에 능숙한 그런 국민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 살면서 금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금기 가운데 하나가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죠. 우리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치렀던 것처럼 정말 그 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볼리비아라든지 뭐 콩고라든지 리비아 정도의 수준의 나라에서 결국은 전자개표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조작 사건이 났지만 대부분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선거를 내놓고 조작한 그런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주모자가 되신 분들은 아이들 생각을 했으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제 이 통계 데이터가 뭐 교과서나 이런 데 실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몇십 년, 몇백 년 정도 이런 특이한 사건은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정치학 교과서나 통계학 교과서나 이런 데 실려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났던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났던 그런 대규모의 데이터 조작, 선거 조작 사건이 많은 그런 세계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정말 제가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 새삼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야당이 비겁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당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어제 미래한국당의 고위관계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당은 비례대표의 문제점을 알고 모당인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보냈더군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딱 한 게, 아니 비례정당이면은 비례대표에서 표를 빼앗아 갔으면은 자기들이 TF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조인들도 많고 할 텐데 나서야지. 지역구는 미래통합당이 챙겨야 되고 비례대표는 당연히 미래한국당이 챙겨야 되지. 그거를 모당인 그런 미래통합당에 다 떠넘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보니까 황당함이란 것이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야당은 비겁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다음에 만일에 재선거가 이루어지면은 미래통합당하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밥술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대의를 위해서 뭔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선거 조작을 의심받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에 개인들이 그렇게 날밤을 새워가지고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불구하고 15일을 앞둔 지금 3, 4일 앞둔 지금까지 제대로 법률 지원단 하나 가동하지 않고 당 차원의 가이드라인 하나 제시하지 않는 그런 미래통합당이 그게 보수 정당이 맞냐 이야기죠.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좀비들의 친목단체가 미래통합당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놀란 것은 겁없이 사고를 치는 이번 일의 주모자들입니다. 젊은 날 공부를 많이 안 해놓으니까 통계 조작을 하면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잘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 주모자들의 소위 선악 개념을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어떻게 선거를 조작할 생각을 했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도 발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 이야기죠. 정말 참 겁없이 사고치는 이번 일의 주모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사람들이 선거가 결과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불구하고 입을 딱 다물고 시치미를 딱 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여당 사람들하고 청와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기가 차도 너무 기가 차는 겁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사건건 개입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어디 갔냐야. 다들 어디 가서 인자 이야기죠. 정말 참 여당도 여당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한 가지 크게 놀란 거는 그래도 한국의 신문들은 조금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 그 메이저 언론들이 입을 딱 다무는 걸 이렇게 보니까 고작 나온 것이 한국경제신문에 조금 나왔고 중앙일보의 김소연 변호사 대전에 그 아마 정거 보전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5월 4일 날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하나 박성현 교수님 인터뷰가 나왔고 그 외에는 다 입을 다물었죠. 앞으로 그 비판이나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놀란 거는 보수 진영의 농객들과 일부 지식인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입을 다물라고 계속 그렇게 그냥 이 날뛴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궁금하고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으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의혹을 제기한다고 그렇게 그냥 길길이 날뛰고 그냥 방송을 동원해서 막 사람을 그냥 인신공격을 하고 그거 어떻게 하냐야 그거를 참나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사람은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혹을 제기하면 나중에 의혹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밝혀가지고 사실무근이면은 그럼 사실무근으로 끝나는 거죠.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유튜브를 그만두겠으니 니도 그만두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딱한 겁니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유, 의심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중시의 봉건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참, 정말 참, 이, 나이 든 사람들 정신 못 차리면, 뭐, 그쪽이나 이쪽이나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떻든, 월요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정말 미래통합당이 나서가지고, 당 차원에서 일단 정거 보전 신청을 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개수기라든지, 분류기, 개수기, 이런 서버, 이런 아주 필수적인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서 정거를 보전해서 당 차원에서 이 4.15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우라병, 이 우랍통이 터지는 그런 거를 좀 보고 국민들의 억울한 걸 좀 풀어주라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당신들 당선돼서 기분 좋아한 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 꼴이 뭐냐 이야기죠. 국민소득이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통계적 정황이 이렇게 드러난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거를 여당은 뭐 책임자이고 자신들이 또 주모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입을 다물 수 있죠. 야당이 나서서 그걸 밝히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대표가 좀 총대를 메고 2, 3일 사이라도 그 내에 법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 정당 투표에 대한 것도 정거 보전을 해가지고 얼마를 표를
빼앗아 갔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그게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고 또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안 되겠냐. 사기쳤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결론은. 미베인의 2차 보고서는 머니플레이션이라는 단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기라는 그런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기 곱하기 조작이란 거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겠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